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67회. 안녕하세요. DJ 꿈입니다. 이번 주 고정 게스트로 실루기님 나와 계십니다. 와, 네. 네. 반갑습니다. 네. 3주 연속 녹음이에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늘 좀 저번보다는 좀 덜 경직된 모습이긴 한데. 그래요? 네. 네네. 괜찮아요. 아주 컨디션이 좋아요. 우리 지난번에 녹음한 거 오늘 올라왔어요. 네네. 들어보셨어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오늘 꼭 자기 전에 들어볼게요. 네, 녹음이 원래 월요일에 올라오는 건가요? 저희 원래 목요일에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이렇게 밀려가지고 월요일에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목요일에 꼭 저희가 올릴 거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꼭 목요일에 네. 저희 팟캐스트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엔 노가리랑. 네, 목요일은 노가리랑. 좋은데요? 좋네요. 저 오늘 발음 좀 또박또박하지 않았어요? 67회 못 느껴. 또박또박하네요. 왜 또박또박했어요? 저 엄마한테 말했거든요. 팟캐스트를 한다고. 근데 엄마가 들어보더니 다른 거 말 안 하고 하나만 말하더라고요. 발음이 별로 안 좋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발음을 또박또박 해야겠다라는 생각. 네. 그걸 잘 못 느꼈어요. 팟캐스트 들을 때 괜찮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머니가 좀 박하신 거 아닌가. 우리 엄마 이거 들을 수도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들어주시고요. 네. 목요일마다 올라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와 구독과 그리고 하트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시는 게스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오시는 게스트분은 에너지가 되게 넘치시는 분인데 댄스 동호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청년 유니온에도 가입한 지 꽤 되신 분이거든요. 진짜? 그리고 그 국정농단과도 조금 관련이 있는 분이세요. 저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연을 좀 들었던 것 진짜요? 같아요. 네. 그 총회, 맞네. 총회 준비하라고 하면서 차 안에서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제가 좋아하는 코너예요. 같이 실루기님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죠. 다 좋아해요. 네. 참 좋아하고요. 우리 주간 청년 유니온 듣고 가야겠죠? 네네. 마빈 박사 나오시나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마빈 박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도 역시 메모와 함께하는 네. 마빈 박사의 주간 청년 유니온. 네, 그러면 광고 듣고 가시겠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처음부터 어김없이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척척 박사 마빈 박사의 주간 청년 유니온. 맞았어. 다행이네요. 네, 2주 만에 맞았네요. 네, 오늘 격하게 네. 마빈 박사님 맞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청년 유니온. 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주세요. 네, 언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벚꽃 핀 것부터 네. 신촌역에 벚꽃 핀 것부터. 신촌역에 벚꽃 많이 폈더라고요. 완전 만개했어요, 만개.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만개 아닐까. 그러게요. 네. 몽땅 망했으면 좋겠다. 몽땅 네. 망해라. 네. 소식 전해주시죠. 저 지난 3월 말 소식부터 몇 개 더 전해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3월 25일 날 먼저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그 KT에서 그 채용 비리 건이 있었죠.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부터 황교안 대표 그리고 또 누구였죠? 네, 등등등 여러 명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연루된 그 채용 비리 의혹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그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청년단체 기자회견을 다녀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기자회견 기사로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 김성태 의원 자녀가 이제 그 이력서 지원을 온라인으로 안 했다, 인편으로 했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이거는 특혜 아니냐, 온라인으로만 지원받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 그럼 비둘기가 물어다 줬냐 무슨 막 이런 네, 제목으로 기사도 나가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 강원랜드에 이어서 네,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직 결과가 나온 게 하나 없죠. 그냥 그 자녀분들이 계속 거기 다니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은 의혹이 제기된 정도이고, 네, 이제 의혹이 수사랑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의혹이 제기된 거에 의혹이 대해서. 있는 거고 네. 아직까지 채용 비리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이쯤 되면 사실 네. 정황상 보면은 있어 정황상 보인다. 좀 네, 수사를 해보면 알겠죠. 네, 법의 심판을 네, 잘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7일 날 수요일에는 그 서울의 그 청계천 3가에 네, 전태일 기념관이 개관을 해서 개관 그 특별 공연에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조합원들하고 같이 음악극 테일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청계천 3가인가요? 종로 3가. 종로 3가 을지로 3가 사이에 있죠. 네. 그래서 청계천 3가 아닌가요? 청계천 10가인가? 저 경기도민이라 잘 몰라요. 저도 경기도민이라서. 네. 셋 다 경기도민이네. 아니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아, 그래 이렇게 또 네. 그 음악극이 네.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 저희 정책팀장님도 다녀왔었는데 같이 가셨죠. 네. 그 뭐지 중학교나 혹은 뭐 초등학교나 뭐 학생들이 이 필수 뭐 들었으면 좋겠다. 오. 노동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청 감명을 많이 받고 오셔가지고 아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조합원 승재님의 네. 글을 봤거든요. 절절한 그 후기를 보고서 저도 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또 나중에 안 하나요? 거기가 이게 그 저희가 갔던 데가 기념관 2층인데 거기가 공연장이에요. 아예 소극장. 그래서 아마 그런 공연들을 많이 할 것 같고 그 위에는 이제 전태일 열사에 대한 어떤 그 기념관이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전시로는 이제 제가 시간상 가지는 못했는데 테일 피복이라고 전태일 열사가 꿈꿨던 그런 모범 업체 이거를 이제 같이 뭐 하는 그런 전시가 있었고 그리고 작은 노동단체들이 이제 입주해 있는 사무 공간도 그 위층에 있고 네, 그런 공간들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을지로 3가역에서 내리시면은 네, 가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음악극 또 하면 네. 조합원들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때 저는 사실 전태일 열사의 그 수기로 이렇게 스토리가 쭉 짜져 있었는데, 근데 약간 이게 에피소드, 소소한 에피소드는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전태일 열사가 어쨌든 여동생이 있고 그러니까는 여동생이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이제 막 오빠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그냥 그게 이상하진 않은데, 지금 와서 딱 그냥 느끼기에는 대단히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물론 실제로 옛날이긴 한데 우리 세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뒷부분 가면은 이제 그런 감동의 눈물을 모두가 흘리게 되는 네, 그런 맞아요.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전에 들었었는데 다들 울어가지고 자기는 눈물을 안 흘렸는데 아 그래요? 말해주신 분. 굳이 네. 말하지 않는. 그죠.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화내겠는데? 네. 네. 네, 그렇게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3월 28일에는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그리고 전국 여성노동조합하고 공동으로 해서 참여연대까지 네, 공동으로 해서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긴급 토론회를 오전에 열었고요. 많은 기자와 관계자와 등등등 네,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네, 자리를 채워주셨고 그날 이제 와주신 전문가분들의 그 이야기들도 네, 귀중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냈고, 그리고, 그쵸. 3월의 마지막 끝을 장식한 행사가 있었죠. 네.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식과 제1차 청년시민회의에 이제 청년유니언도 이제 조합원분들과 함께, 함께 자리를 같이 했고요. 네. 그날 이제 1000명 정도? 네. 맞아요. 1000명 왔어요. 청년들만 거의 1000명 정도, 네. 진짜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서울에 있는 조합원들 다 오시면은 아마 이 정도 되는 거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조금씩 상상하면서, 우리도. 거짓말했어요. 방금 거짓말했어요. 뭘 거짓말해, 뭘. 서울 조합원 600명이잖아요. 아니 600은 700 거의 700. 아니 그러니까 다 긁어보면 다 오시면은 이 정도 찬다. 맞아요. 근데 사람 진짜 많았고 그 중에 이제 경기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오셨었는데
이게 경기도에 뭐 지금 정세나 뭐 상황이나 이렇게 좀 있지만 서울에서 활동하는 거 그리고 그 고민들을 가지고 경기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많이 감명받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약간 상상하게 되네요. 진짜 1000명이 있으면 청년 유니온 조합원분들 1000명이 모여서 그런 자리를 한번 갖게 되면 나중에 대의원회를 1000명 이렇게. 네. 오래 활동하실 건가 봐요. 네, 저는 제 임기 안에 일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그날 어쨌든 현장 그 발언들이 되게 좋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동 분들, 아이를 키우는 청년이자 엄마로서 발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쵸, 농인분도 발언해 주셨는데, 농인분께서 이제 발언을 해주시는데 반대로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화로 말씀을 하시면은 말을 하시고 그러다가 중간에 말이 뚝 끊기고 수화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이제 그 평소에 그런 수화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농인들이 처하는 상황을 반대로 이렇게 느껴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콘텐츠 지회, 전국 여성노동조합의 디지털 콘텐츠 지회에서 이제 창작자로서 창작 노동을 하는 여성 청년으로서 발언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대단히 감명 깊은 자리였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이제 이어서 출범식에 이어서 청년 시민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분과 8개로 나눠진 분과를 선택하고 거기서 이제 테이블별로 토론을 해서 소주제들을 우선 주제 40개를 선정하는 그런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역시 청년들에겐 일자리 문제가 가장 관심사이다 보니까는 자리에 있으신 분의 거의 5명 중에 1명이 일자리 경제 분과 테이블에서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정확히는 42개였어요. 아, 그쵸. 더 선정돼서 동점이 나와서 이해 정확하시네요. 못했어요. 어떤 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뭐 예를 들어 100개 정도의 주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42개 정도가 이제 뽑힌 거죠. 회의를 통해서. 분과별로 5개씩 우선 주제를 선정해서 분과 내 소주제를 5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경제 분과에서는 뭐였죠? 좋은 일자리 늘리기, 그리고 직장 내 민주주의, 그리고 근로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업하고 프리랜서 맞아요. 네, 프리랜서 플랫폼 맞아요. 노동, 새로운 형태의 노동, 요렇게가 이제 소주제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 소주제 선정된 거 가지고 4월 27일 토요일 2시에 일자리 경제 분과 전체 분과 원탁회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소주제 관련해서 더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27일. 네, 4월 27일이에요. 네. 경기 행사도 혹시 홍보할 거 있으면 홍보하시죠. 경기에서는 시흥 동네 모임과 신입조합원 모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 경기 청년 유니온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3월은 그렇게 저희가 화끈하게 이렇게 불태워버리고 4월에는 이제 저희가 첫 주에 동네 모임들을 서울에서는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네 모임 진행하고 20대 모임도 소소하게 진행을 하고 했고요. 대체로는 이제 꽃놀이를 이제 시도를 했다가 이제 꽃 구경만 살짝 하고 실내로 대피하는 봄비의 어떤 비였구나. 그렇지만 저희는 즐거운 아니었어요. 시간. 저희는 꽃놀이가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저희는 쑥떡 먹기. 떡 먹으면서 쑥떡쑥떡 하기였어요. 라임 보소. 노렸어요. 저희가 그리고 4월 아마 이 방송이 나갔을 때쯤에는 4월 11일 열린회의가 이미 끝난 상태일 것 같은데요. 네, 열린회의에서는 이제 상반기 사업계획 관련해서 조합원들과 토론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유니온의 이제 상반기를 시작하는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는 이제 아르바이트 산업재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신입사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돼서 실태조사와 이제 그런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활동들을 하는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4월 13일 이제 토요일에 이제 범국민 대회가 있어서 5주기를 맞아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합원들과 함께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광화문에서 하는 네, 거죠? 맞아요. 광화문 지역별로도 진행을 한다고 그 4.16 그 연대 홈페이지나 들어가 보시면은 맞아요.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5년이 지났지만 사실은 달라진 것도 있지만 아직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이제 강원도에서 산불 났을 때도 이제 그 재난을 앞에 두고서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포인트나
그리고 이제 되게 마음을 많이 쓰고 그런 것들도 여전히 이게 세월호 사건이 준 우리 사회에 준 흔적이 많이 여전히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은 5년이 지났지만 현재 진행형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부터는 저희가 특별 노동상담사 양성과정 해서 네, 진행을 합니다. 네, 그게 이게 저는 몰랐는데 그 포스터가 특별 근로감독관 조장풍이라는 맞아요, 드라마를 패러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저 색깔 배치가 왜 이런 안 쓰던 색깔을 썼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드라마를 패러디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특별 근로감독관 조장풍 드라마도 네, 시청을 많이 해주시면은 네, 드라마 광고 나오셨어요. 네, 드라마 PPL 좀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그쵸, 건? 그쵸. 물론 드라마 맞아요. 물론 이게 노동청에서 연애하는 드라마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지 아닌지는 드라마를 아직 안 봤으니까. 네. 특별 근로 감독관. 이라는 거 사람들 잘 모를 텐데 그게 모르지 않나요? 그쵸? 근로감독관 자체를 잘 모르는 사실 노동청 안 가는 분 이상. 예. 그래서 그게 좀 전면에 나왔다는 게 좀 신선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사람들에게 맞아요, 노동에 대한 이런 게 있었네. 나중에 찾아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광고해 주시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또 유의미하죠. 물론 이거는 노동상담사 양성과정 얘기하려다가 네. 그걸로 튀었네요. 그죠. 그래서 언제 돌아오시나 했어요. 들어오시죠. 네. 노동상담사 양성과정 그래서 9회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5월 중순까지 진행을 되고 월요일 수요일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이게 진행되고 나서는 또 이제 이게 유니온 센터랑 이제 청년 유니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고 나서는 노동법 아카데미를 5월 말부터 진행을 하는 거를 네,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노동법 아카데미는 또 올해는 또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역시 네, 하고 스케일이. 있습니다. 네, 유니온 센터장님과 네, 노동상담팀장 그리고 새롭게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노동상담팀 부팀장님이 전국을 누비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 노동상담사 양성 과정이랑 찾아가는 노동상담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찾아가는 노동상담. 네, 빠뜨릴 뻔했네요. 실록이님이 오늘 네, 중요한 거를 제가 네, 놓칠 뻔했네요. 네, 찾아가는 노동상담 이제 유니온센터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네, bit.ly/요기요 노동상담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시범 단계여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을 중심으로 일단 진행이 되니까요. 네, 노동 상담이 그냥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하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겪은 이 일을 토로하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해결을 모색하고 싶다. 네, 이런 고민 있으시면은 주저 말고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찾아가는 노동 상담이 경기도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유효한지 뭐 이런 게 좀 잘 안 보이는 사업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직접 해보고 좀 뭐랄까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고? 네, 하고 있어요. 도청? 그래요? 이렇게 두 분이서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실루기님께서 경기도 일정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네. 네, 아까 그 말씀드린 4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이제 시흥 동네 모임하고 신입조합원 모임 이렇게 해서 주변 지역 분들하고도 같이 좀 모일 수 있게 하고 기초적인 노동법 같은 걸 이제 본부 노동상담팀장님 오셔가지고 하기로 했고요. 마찬가지로 수원은 5월 11일 토요일 날 이제 아직 시간은 안 정해졌고요. 그날도 이제 동네 모임하고 신입조합원 모임 같이 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날 그 저희 창립기념일이라서 약간 좀 뭐랄까 전야제처럼 해서 그리고 본 행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5월 26일 일요일 날 생일 파티 겸 열린 회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쨌든 3번의 모임과 행사가 있다. 이 정도. 그러니까 4월 27일에 시흥에서 모임 있고 맞아요. 5월 11일에 수원에서 있고 맞아요. 그러면 5월 26일은 어디에서 있어요? 수원에서 해요. 수원에서 생일 파티 와 축하드려요. 5살. 와 축하드립니다. 5살. 장난감 사줘야겠다. 좋네. 그거 좋다. 그 사가지고 오면 되겠다. 네. 갈게요. 좋네. 가야 되는 가야죠. 공원했네요. 네. 가야죠. 아니 4월 27일에 제가 가기로 했거든요. 시흥 모임에. 근데 5월 26일 네.
좋은 날이니까 제가 장난감 사들고 가겠습니다. 아 좋네. 그 컨셉으로 하려고요. 지금 막 생각난 거 네 아니죠?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지부 소식도 한 줄씩이라도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좋을 것 잠깐 같아요. 뭐 생각나는 거 전달, 얘기해 제가 주실 몇 개만 거 있으면. 그래도 예, 오. 어깨 너머로 들은 것만이라도 전해드리면 빠른 좋을 사무처장. 또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이렇게 다다다다 네. 그 경남 청년 유니온에서는 지난 4일에 영화 내일이라는 영화의 공동체 상영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였다고 하는데 다들 재밌게 그래도 재밌게 관람했다고 하고 새로 그 리모델링 이사한 2층 사무실에서 네, 모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5월에도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노동을 주제로 한 영화를 이제 같이 보는 자리를 좋다.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대구 청년 유니온에서는 그 1인 청년을 위한 밥 먹는 모임을 19금이라는 제목으로 그거 예. 너 봤어요. 봤어요. 포스터 네. 포스터 그쵸, 너무, 포스터 너무 예쁘죠.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4월 12일 금요일 저녁에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는 이제 노동법 스터디 그리고 정책팀에서 발행한 이슈 브리핑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너동 나동. 네. 광주까지 얘기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좋아요. 광주에서는 이제 성평등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웃어요 우리. 왜 웃으시죠? 아 저도 오늘 보면서 페이스북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페이스북 안 하시는 저분들 많으니까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벌써 세 번째 그 영화 모임을 진행을 같이 하면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서프러제트를 예, 보셨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다양한 활동들도 광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지부 소식들도 네 같이 네 좀 더 전해드리면서 다음엔 좀 더 네 아마 다른 지부들도 이제 4월 되면은 좀 더 본격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도 청년 유니온 네 검색해서 네 함께 해주세요. 청소년 유니온이 그 텀블벅 돼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청소년 유니온 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네, 여성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터뷰집이 네 지금 인쇄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녹음 방송이 나갔을 때쯤에는 이미 그 우편함에 실려서 이제 가고 있지 않을까. 대박. 네. 대박. 하셨어요? 저 했어요. 오. 저 그 청소년 유니온 위원장님이랑 잠깐 그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나눴었거든요. 근데 초반에 편집 시작하실 때 좀 고민이 많았대요. 이거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행 경쟁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좀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이거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을 그때 것 인터뷰했던 분들 중엔 조합원 분들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유니온 조합원 분들을 모셔서도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일상 이야기를 넣으려고 노력하셨대요. 오늘 이렇게 주간 청년 유니온 들어보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 유니온 소식과 함께 제때제때 보내야겠다. 제때제때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주간 청년 유니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신 마빈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고생하셨어요. 노가리 초대석.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67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합원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왜 웃으시는지 잘 저만 모르겠네요. 보면 아니 날 보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미소. 그치 미소.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실루기님. 잘하시는구나. 발음 참 좋으시구나. 어머니가 참 뿌듯해하시겠다. 네, 그 조합원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은짱이라고 합니다. 와. 네, 청년 유니온에 가입하게 된 거는 2015년쯤에 그때 그 블랙기업 사업을 통해서 그렇구나. 청년 유니온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가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쭉 존재감이 있지만 없는 그런 그냥 조합비만 내는 그냥 충실한 그런 조합원으로 지내오다가 요즘은 좀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따끈따끈한 소식 먼저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면접을 합격하고 오셨다고? 네, 오늘 면접을 봤는데 대표님이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하셨어요. 대박 축하드려요. Congratulation.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보통 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 않나요? 네, 근데 대표님이
대표님이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예. 어.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3주도 안 된 상태에서 이직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그러니까 좀 업무적으로 안 맞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지향하는 그런 가치랑 너무 다른 일을 갑자기 떠맡게 되니까 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바로 이직을 하기로 결심했고 오늘 결과를 봤는데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아, 너무 다행이다. 네. 이직을 네. 그래도 이직을 생각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렇게 또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이직을 이렇게 저 되게 자소서가 되게 좀 잘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홍보 쪽이다 보니까 홍보에서 중요한 건 약간 트렌드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함이 민감하고 내가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를 자소서에서 어필했고 또 실제 면접 보면서도 되게 핵 인싸 모드 나갔었어요. 궁금한데요. 네. 궁금한데. 막 되게 대표님 리액션 되게 다 해주고 막 되게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뭐 회사분 뭐 좀 업무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 회사 홈페이지 많이 보고 갔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역시 네. 맞아. 근데 그게 어떻게 자소서 글과 어떻게 면접에서 그걸 좀 살렸던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긴 해요. 제 자소서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좀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어필했었고, 또 저는 그러니까 사실 또 제가 스윙 댄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미로 스윙 댄스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한다는 거를 자소서에 녹여냈고, 또 제가 성실하다는 거, 그러니까 제 업무 신조 중 하나가 뭐 성실하다는 거, 그걸 조금 더 좀 비중을 뒀었죠. 예. 그 오늘 면접을 보고서 오늘 합격 소식을 듣고 바로 이렇게 녹음에 네. 은장님께서 이렇게 와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따끈따끈한 소식을 여기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전해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네, 진짜 사실- 너무 좋네요. 사실 이직 합격했다는 거는 아주 가장 친한 언니 빼고는 처음 알리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리고 그 저 업계 사람들이 같이 있는 그 익명의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빼고 네. 다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그 진짜 실제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는 네, 친한 분들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 얘기한 거는 네. 그 자소서 쓸 때 그 회사의 홈페이지 되게 잘 보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면접 봤는데 떨어진 게 저랑 같이 온 분은 이 조직에 대한 이해와 왜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막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냥 난 이런 것만 잘한다 이 얘기만 하고 왔거든요. 그렇죠. 그때 알았죠. 이 회사에 들어가려면 이 회사에 대해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네. 근데 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또 취직을 하며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완전 다른 방향이니까 말 그대로 맞아요. 취업 사기를 당하는 취업 사기. 예,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 어쨌든 이게 홈페이지는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네. 좋은 말 혹은 어떤 엄청 멀리 있는 지향점들을 적어놓는다고 하면 네. 실제 그 안에서 조직 생활을 하거나 문화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구직자들한테 제한적인 정보밖에 네. 없는 조건이라서. 그래서 요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첫 번째 크레딧 잡을 보는 거 하고 그쵸, 맞아요. 어디 보는 거예요? 크레딧 잡이라는 어플이 크레딧 잡. 예, 예. 어플이 있는데 막 거기 보면 막 입사율부터 퇴사율까지 막 나와 있어요. 근데 막 되게 심한 곳은 막 입사율이 막 몇십 %인데 퇴사율 막 120% 막 이런 그쵸, 데가 맞아. 그런 데 있고 있죠. 가정 또 하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주 보는 자플래닛. 네, 자플라니 보면 진짜 솔직하게 나와 있어요. 저도 사실 예전 회사 다니면서 욱해가지고 막 쓴 것도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런 좀 한번 좀 그렇게 자플라니에서 보고 뭐 우리 회사를 내가 평가하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예전보다는 그 정보의 불균형? 비대칭? 이런 게 예전보다 조금 나아지긴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기 이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이 이 회사는 진짜 막 너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여러분 안 갔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내용 쓰셨어요? 좀 궁금하다. 저 되게 좀 안 좋게 잘린 회사가 있는데 잘렸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엄청 되게 진짜 좀 별점 1점대를 줬어요. 많이 안 좋았구나. 네. 그래서 흔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자플라닛에서 1점대는 무조건 거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그런데 쓸만한 정성이면 5점을 주거나 1점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뭐 아니면도? 근데 또 웃긴 게 자플랜에서 또 회사가 또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름 언론 공작이라 해야 되나? 그쵸. 네, 그래서 뭐 제 전에 다니던 회사 같은 경우는 막 엄청 좋게 막 그러니까 직원인 것 물론 거기 내부 직원이 우리 회사 엄청 좋아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전시랑 홍보 쪽으로 유명한 D모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평점 있으면 막 거기서 거기 담당한 직원이 직접 댓글을 달아요. 그 회사 직원이. 네. 뭐야? 왜 그래? 그런 것도 일일이 네.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회사 그래서 요즘 워낙 그런 게 많이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회사에서 막 그런 좀 자기 평판 관리를 그쵸. 하는데 필요하죠. 정작 중요한 건 회사가 내부에서 자기 평 직원들한테 잘해야지. 그치, 그게 뭐냐 네. 기본인데. 네. 아, 그럼 그런 것도 있겠다. 그 직원한테 네. 쓰라고 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인하고 검사하고. 네,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 그리고 그 외에도 블라인드한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그런 앱인데 실제로 그 요즘 대한항공 사건도 이 블라인드 앱을 통해서 터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BC카드 사건도 다 블라인드인가 되게 엄청 그 직장인들의 그 애환과 좀 갑질과 울분. 그러니까 직장인들 일상이 그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같이 뭐 공감하기도 하고 막 거릴 건 거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진짜 트렌드 민감하시고 되게 잘 그러게요. 아시는데? 뭔가 청년 유니언님이 더 알아야 될 것 같은 이 좋은데? 직장인의 앱을 궁금하다 들어가 봐야겠어요. 네, 되게 블라인드 앱 같은 경우는 보면 볼수록 재밌습니다. 그 좀 궁금한 게 자소서 네.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혹시 이직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건 아니죠? 자소서는 일단 A4지 한 장으로, 그러니까 보통 구구절절하게 쓰는데 제가 친한 오빠한테 그 팁을 들었어요. 문단을 짧게 하되 무조건 A4지 한 장 안에 그거 다 채워야 된다. 네, 제가 처음에 썼던 막 자소서 같은 경우 막 2-3장 막 이랬어요. 근데 막 뭐 언제 태어났고 부모님 밑에서 그런 거 그러니까 다 근데 그냥 전 그 부분 아예 빼고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시, 어떤 걸 가장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내가 경력직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이 가장 좋았다라고 이렇게 막 쓰기도 했었어요. 저는 이번 회사 들어갔을 때 딱 한 장짜리의 자소서를 썼어요. 그리고 딱 붙었죠. 저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되게 결연하게 말하네요. 뭐라고 썼냐면 저는 저를 대찬 땡땡땡이라고 맞네, 말하고 들었다. 싶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딱 붙었죠. 저의 약간 모토처럼 대찬. 이거 땡땡. 비웃는 거 아니에요? 비웃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말하면서도 웃겨서 혹시 실루기님은 자소서 이런 거 써본 적 있으세요? 몇 번 써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었고 예전에 알바할 때 그냥 하나 써놓고 돌려받기 그쵸, 그런 것도 했었고. 근데 자소서를 쓰다 보면 그 헤드카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아이돌의 캐치프레이즈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좀 패러디를 해왔어요. 역시 인싸, 핵인싸. 약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아이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일본 아이돌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그 자소서에 제 자소서의 헤드카피에 그대로 패러디를 했었죠. 그쵸. 보통 아이돌이 좀 유행에 민감하기도 하니까. 나중에 그 사업 슬로건도 좀 같이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뭔가 청년 유니온에서 뭔가 제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죠. 네.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 이 은짱님의 트렌디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뭔가 트렌디함은 계속해서 발굴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게으르면 안 되고. 네, 진짜 제가 있는 홍보부가 되게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써야 되는 업계예요. 왜냐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고, 공공폐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너네들 세금이 이렇게 국가에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단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트렌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커뮤니티도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뭐 뉴스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네, 좀 다 수시로 찾아보려고 해요. 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은짱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이직한 직장은 어떤 직무로 일을 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보통
그 공공 홍보 사업을 되게 많이 진행해 왔어요. 되게 좀 생각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뭔가 좋은 기억인가요? 케바케인 것 같아요. 기관마다요. 아. 대기업도 작년에는 같이 일을 했었고, 근데 좀 지금 있는 건 솔직히 어차피 3주도 안 된 곳이니까 좀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지금 사실 다시 붙은 곳도 다시 뭐 공공 홍보하는 쪽이에요. 네. 그래서 쭉 저는 그냥 커리어가 다시 리셋이니까 전 중간에 뭔가 좀 짜잘하게 물경력들이 많았어요. 근데 굳이 크게 정리를 하자면 거의 뭐 공무원들 같이 일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금이 제 월급입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그러면서 또 공무원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하청 이런 홍보를 되게 많이 전담해왔어요. 예. 그쵸. 그래도 요즘에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고용노동부가 제 예전 회사들과 다 먹힌 적도 있었고 굳이 언급을 하자면 한창 국가적으로 유명했던 캐릭터도 막 예전 회사 작품이고 막 되게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홍보물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유명했던 캐릭터는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네, 그거 있습니다. 네. 그거? 네. 그냥 말하면 되지 않나? 반다비와 네, 뭐죠? 반다비와 수호랑을 수호랑 반다비, 네, 수호랑 제가 반다비. 입사하기 전에 그 회사를 만든 거긴 한데 예. 신기하다. 네, 회사가 그것 때문에 좀 유명해진 게 있어요. 예.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수호님 생각나네요. 그죠. 갑자기? 맞아. 수호님 아세요? 네. 그치, 오래전부터 활동하셨으니까. 수호님보다 오래 활동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전 정작 조합비를 내고 되게 소리 소문 없이 살고 있었죠. 네. 맨날 막 그 활동가님들 전화하면 바쁘다고 나 지금 춤추러 가야 된다고. 그건 뭐예요? 춤추러 가는 스윙 거는? 댄스요. 네. 하필 또 토요일날 동호회가 토요일날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웬 하필 또 청년 유니언 활동도 전부 다 토요일인 거예요. 맞아. 보통 그렇게 네, 많이 하죠. 토요일인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요즘은 좀 춤을 조금 접어두고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청년 유니온이나 아니면 또 사실 지난주부터 성장넷도 들어갔어요. 그 자치정부.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작할 거고. 네. 활동을 좀 약간 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좀 약간 다른 거에 좀 더 집중했다가 청년 유니온 혹은 하게 된 계기? 근데 사실 예전부터 뭐런 공적 가치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공공 PR을 하는데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편이니까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는 사실 그게 거의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부터 관심이 좀 있었어요. 네.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춤바람이 나가지고 연애도 하고 헤어지고 뭔가 춤바람이라고 하니까 되게 정감 가는 그렇죠. 표현이 많이 들었던 대사 같은 네, 느낌. 근데 실제로 스윙댄스 동호회를 가면 20, 30대들이 딱 청년층이 많아요. 네. 진짜 막 20살 때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저랑 같은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늦으면 40대쯤부터 좀 삶의 좀 전환이 삶의 좀 활기 찾기 위해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저는 약간 편견이었나 봐요. 스윙 댄스라고 했을 때 뭔가 그런 동호회는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20대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네. 궁금해지네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저 동호회에 좀 스윙 관심이 패밀리라고 홍보를 해봅니다 여기서. 좋네. 네. 여기서 한번 그러면 스윙 댄스와 동호회를 한번 네.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홍보 담당자로서. 그러네. 일단 제가 사실 발부화라는 장르를 하긴 하는데 발부화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조금 살짝 좀 딥한 춤이에요. 가까이 있는. 근데 그래서 그거 처음부터 입문하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고 이제 스윙 댄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스윙 재즈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에 나온 그 스윙 재즈를 가지고 남녀가 함께 추는 사교 댄스예요. 근데 사교 댄스라는 게 그게 막 딥하진 않고 가볍게 그냥 손 잡는 선에서만 이렇게 시작되는 안무거든요. 딥한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블루스나 막 그건 블루스나 그런 거예요? 블루스가 조금 딥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스윙 댄스 같은 경우는 잘 아는 게
라라랜드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고. 예. 라라랜드 스윙 네. 그런 댄스들이 스윙 댄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라라랜드는 탭댄스예요. 근데 그 남녀 같이 추는 그런 것 때문에 스윙 댄스도 같이 유명해진 게 있어요. 그리고 보통 20, 30대들이 많이 춤을 추고 있고 20, 30대가 춤을 많이 추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스윙 댄스가 활발하게 된 곳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신기하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본토긴 하지만 본토 같은 경우는 막 되게 드문드문하게 매주 이런데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스윙 댄스를 매일매일 다른 장소에서 계속 열려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춤을 막 되게 음주감을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매일 그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취미 상담은 저에게로 해주시면 좋은 것 감사하겠습니다. 같아, 좋은 예. 것 같아. 이렇게 약간 각자의 영역을 좀 네. 나누고 네. 재능과 관심 네. 분야를 좀 나누면 좋은 것 그래서 뭐 사실 그 뭐더라 그 언젠간 청년 유니온 행사 때도 뭔가 제가 춤을 그 욕심도 좀 있는 편이에요. 예, 행사 때. 그 취미를 하나씩 갖고 있는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루기님 혹시 이런 취미 하나 있으세요? 취미. 문화생활과 관련된 이런 취미? 취미. 어려운 질문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뭘 보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영화나 이런 걸 좀 좋아했던 것 같고. 예전에는 악기 배우려고 해서 바이올린 배우고 오. 운동도 하기도 했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악기로는 바이올린. 했었고. 운동은 어떤 운동 했었어요? 복싱 했었어요. 저 토요일날 교양 축제 갔는데 되게 바이올린이 너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곡 하나밖에 없어요. 나비야 할 수 있어요. 나비야. 나 초등학교 때 했었던 건데. 그거 하고 그만뒀어요. 언제 했었는? 여러 번 성인 시도는 돼서? 했었는데 한 번 고등학교 때 했었고 한 번은 이제 일을 하면서 22살 이때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두 가지를 했던 이유는 그 셜록 홈즈를 좋아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셜록 홈즈가 두 개를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복싱과 맞아요. 오, 바이올린. 몰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일렉 기타를 배우고 싶었어가지고 약간 잘 어울리는데요? 잠깐 이제 선생님이 재능 있다고 공부하지 말고 음악 쪽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엄마 사기당할 뻔했네. 아무튼 그러면 궁금해지네요. 은짱님이 생각하시는 행복? 일단 저는 그냥 행복을 되게 저녁에 맥주 한 잔 가볍게 할 수 있는 여유, 진짜 생각 없이 그게 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걱정 없이. 일상적인 네. 이 생활에서 네. 주는 그 만족감, 네. 안도감 이런 거 네. 이런 거 여유, 같아요. 안정 크게 이런 행복을 거. 생각하면 너무 끝도 없이 커지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는 최근에 감기를 걸렸었거든요. 지금도 거의 다 낫진 않았는데 이게 감기 걸릴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코가 막히면 숨 쉬는 게 되게 행복한 거였구나. 목이 아프면.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약간 가르침, 깨우침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일상적인 걸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네. 맞아요. 어쩌다 갑자기. 근데 그런 것도 있죠. 어. 내가 건강한 게 참 음. 행복이다. 건강한 게. 찾으신 것 같은데요? 행복이 뭔지? 저요? 네, 맞아요. 저희가 한 2달 동안 아파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서야 겨우 제 김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김치를 이제서야 먹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찾았죠. 저의 행복을. 근데 뭐랄까 일상의 행복을 좀 약간 가로막는 것들이 갑질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갑자기. 네, 맞아요. 갑질 되게 갑질 때문에 야근하게 되고. 어떤 게 좀 있어요? 일단 공공기관 저는 공공피해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의 그런 갑질이나 이런 걸 좀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저랑 비슷한 동종국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공감을 해봤을 문제고 실제로 이거 같은 게 업계에서 한번 좀 업계 내에 있는 매체에서 그걸 공론화를 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면 청와대까지 갔던 적도 있었고요. 국가의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만큼 실적, 이만큼의 많은 걸 보여줬다라는 일명 실적이니까 보통 흔히 말하는 실적이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그런 게 급급해서 뭐 엄청 무리수를 던지는 때도 있고, 막 갑자기 가압지 시설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 없던 것들을 요구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짜 갑질하면 가장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실명도 까발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거의 피 떨리는 그런 갑질이 하나 있는데 모 연구기관이었어요. 근데 그 연구기관에서는 뉴스 클리핑이라는 걸 진행했었는데 그 뉴스 클리핑이라는 게 매일 아침 그러니까 좀 국내에 있는 매체들을 스크랩해 그러니까 기사들 스크랩을 해서 배포하는 거였는데 약간 벌써 화날라 그래. 나 화날라 부족해 진짜. 근데 그게 그 프로그램 쓰는 거다 보니까 프로그램비가 1,000만 원인가 아무튼 150이었나 아무튼 되게 좀 몇백 단위 예산이 좀 나가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가는 콘텐츠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거기에 엄청 밀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업체 말로는 보통 뉴스 클리핑이라는 게 막 보통 다른 기업에서 막 몇백 명 막 이렇게 끼케가 나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 막 진짜 3,000명, 1,00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번 서버가 거부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자경 관련이 없는 뉴스 기사 스크랩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서울에서 천안까지 소환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팀장님이. 그래서 팀장님은 가서 그 뉴스 클리핑 하나 때문에 너무 잔소리를 많이 듣고 우리가 보통 9시에 출근을 하는데 자기들이 그거 아침에 받아보고 싶다 해서 진짜 막 8시에 오는 그쵸. 출근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진짜 여름 휴가 전날이었거든요. 여름 휴가 제가 사실 그날 여름 휴가 날 일본으로 가기 예정돼 있었는데 그 전날 뉴스 클리핑 때문에도 클레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새벽에 출근해서 그거 자치고 공항으로 갔었어요. 네. 그런 것도 많았고 또 연예인이 섭외해야 되는데 그 연예인 섭외비 예산이 그 예산보다 훨씬 넘는 섭외비였거든요. 근데도 되게 이거는 공익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하면서 되게 좀 행복해로 돌리던 분들도 계셨고 아, 그러니까 제대로 값을 주지 않을 생각을 하고 연예인을 네. 섭외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네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섭외비가 높을 때. 그때는 그 다행히 저희가 샤바샤바 잘 해가지고 아나운서 유명하신 두 분을 섭외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소속사에 나왔죠. 소속사에 뭐 나온 뭐 아나운서 분이셨죠. 네. 이게 어쨌든 그 금액에 맞춰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보통 사기업 같은 경우 예산이 좀 그런 일이 생기면 뭐 그쪽에서 예산에도 좀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거나 이러는 게 있는데 공공기관은 그 절대 아닌 거예요. 특히 또 세금으로 돌아가고 맞아. 또 감사가 나와요. 맞아요, 감사. 맞아요. 그래서 입찰 위주의 제도예요. 아, 그쵸. 네, 그래서 똑같은 업체가 입찰을 계속 당하면 막 그거 막 감사 뜨고 막 이러거든요. 그쵸. 그리고 막 공무원들 막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면 자기 감사 떴다 막 이러고. 그래서 그 감사가 뜨는 날에 공무원들이 진짜 완전 대긴장을 하는 시기인 거예요. 맞아요. 네. 엄청 긴장하고 네. 사실 그렇게 까이면 뭐 진급이나 이런 것도 누락되기도 하고 네. 막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클라이언트 중 한 분이 실적이나 이런 건 이후로 연봉이 삭감이 됐었대요. 근데 저희가 맡고 나서는 그 연봉 삭감됐다는 걸 자존심 회복해야 되니까 엄청 그게 시달리는 거. 그것 때문에 직원들도 열받아서 그만두는 저희 내부에서 직원들이 열받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진짜 그분 때문에 좀 많이 환장을 했었죠. 네, 저는 그 공기업들의 일 처리 방식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뭐 세금이어서 적게 예산이 잡힌 것도 이해가 되고, 네. 어느 정도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뭐 연예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산 범위를 넘어나는 수준을 원하는 건, 그러니까 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공공기관이. 그리고 그거는 나름 우리는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네가 홍보업체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는 것조차도 갑질인 거고. 네. 그렇게 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갑자기 화가 일단 나가지고. 보여줘야 되니까요.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좀 잘 알차게 쓰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요. 사실 막 되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금 되게 못 쓴 세금 이게 세금이야 이러면서 막 맨날 이렇게 딴 가로 없는 거 보면 맨날 빡치잖아요. 그러니까 애쓰는 건 네. 여기고 그러니까 네. 후보사하고 네. 생색내는 건 이제 공무원들인 네. 거잖아요. 네. 이게 어쨌든 관료주의 사회라서 네. 그 결제 시스템 혹은 그 체계 내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서 네. 그게 바뀌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네. 제가 그냥 경험했던 건 어쨌든 그 뭐 공무원 혹은 행정 안에서의 이 세계관이 따로 있어서 실제로 이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의 괴리는 엄청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 차이를 잘 이렇게 만지는 게 조정을 네. 조정하는 거, 조정하는 게 거버넌스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게 홍보라는 영역이라서 더 심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어쨌든 최종 단계 혹은 이 뭐랄까 보여지는 거 혹은 성과가 눈에 보이는 거라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민감하게 혹은 과하게 좀 약간 컴플레인을 건다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실제 어떤 안건 중 어떤 것 중 하나는 보통 공공기관에서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벤트를 전문을 하시는 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빡 돌아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넣었는데 그게 또 그 기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 관련된 예산 그 다음 해에 그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일도 있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그냥 일반 공공 PR과 일반 PR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저도 아직까지 헷갈리는 영역이 왜냐면 저는 계속 쭉 공공 PR을 했기 때문에 공공과 사실 또 PR 안에서도 되게 영역이 다양해요. 뭐 기자들 상대하는 그런 언론 홍보 쪽의 역할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채널 운영이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영역도 있고 아니면 공공기관 광고를 만드는 영역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네. 은짱님께서 하시는 영역은 주로는 이제 전 공공 영역. 저는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이죠. 보통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채널 운영을 하는 쪽이죠. 채널 운영이라고 하면은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도 칠 때가 있어요. 예, 예. 뭐 그런 뭐 공공기관에서 공모전행 이런 거 할 때 저도 되게 뭐 카페에 그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공모전이 있다. 예. 올리기도 했었고. 예. 아, 공모전이 있다. 네. 아,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공모전이 있다 해라. 이런 네. 그런 게 공공기관 PR이겠네요. 신기하다. 그것도 난 PR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쵸. 근데 워낙 또 사실 홍보 영역에서 되게 영역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막 광고도 태우는 그 퍼포먼스 마케팅 쪽이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콘텐츠 만드는 쪽도 있고 아니면 막 이렇게 TV 광고 때우는 뭐 ATC인가 아무튼 그것도 있고 저도 매번 헷갈리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업계 안에 사람들도 서로 그 영역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자신의 다른 사람의 그런 영역이 되게 또 어려워해요. 그러면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어요? 지금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기억나는 순간들은 너무 많은데 하나만 진짜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하나만 네. 좀 꼽자면 하나 꼽자면 아마 또 휴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휴가 여름 공항 일하고 공항 갔을 때 그건 진짜 빡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캐리어를 들고 휴가날 회사에 온 그런 처참한 기분을 그렇죠. 바로 공항 갈 기분이 좀 좋은데. 네. 공항에 일찍 가가지고 네. 면세점도 들리고. 그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필 또 휴가 시즌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난리 그 났네. 비행기 시간 안 놓치려고 그 안에 미친 듯이 막 하고. 그러면 아니 프리랜서 인터뷰하면서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이 여행 가서도 차 안에서 일했다고 노트북만 있으면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았고 저희 인터뷰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번역 쪽이었는데 업계가 거기가 이제 그 번역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던 분이 출판 쪽으로 가시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이 번역 쪽에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출판사는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그 얘기한 사람을 누군지 다 아는 거야. 출판사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내적 커뮤니티 혹은 뭐 어디 문제 제기하거나 이럴 수 없는 구조 이런 게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홍보 영역에도. 더군다나 전 예전 그 회사 같은 그 전에 다닌 회사 같은 경우는 단톡방
커뮤니케이션은 단톡을 했거든요. 진짜 막 한창 나는 되게 막 여행하고 있는데 단톡 막 오고. 그렇죠. 맞아요, 진짜. 진짜 그래 나가고 싶은. 참고로 그 구글에 검색하면 회사 단톡방 짤 하나가 나와요. 그 약 뭐였죠? 개비스콘. 개비스콘 짤 패러디한 그게 있는데 그게 사실 제가 다니던 회사였어요. 뭐지? 궁금하다. 제가 입사하기 한 달 전에 생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생긴 일 한 달 전에 다른 직원이 외근 나갔다가 실수 그 짤을 친구한테 보내는 회사 단톡방에 올리는 바람에 회사가 뒤집어졌다고. 개비스콘 그 퇴사짤. 네, 퇴사짤래. 회사 이거다. 그런 짤이 회사 있구나. 단톡방에 사진 잘못 올린 사원 JPG 이렇게 올라와 있네. 네, 그게 근데 그 회사가 그 회사였죠. 이거 말해도 돼요? 이렇게 삐 처리해달라고 하자. 네, 삐 처리해주세요. 네. 신변의 위협이 갈 수 있으니. 근데 사실 신변의 위협에 갈 수 있는 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이따 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 되게 엄청난 거 들고 왔어요. 그 전에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도 공공 PR이다 보니까 일반 홍보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이제 힘들었던 일 말고도 좀 보람됐던 일 있으면 균형을 맞춰야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모전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공모전을 운영할 때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런. 네, 참여하고 또 그러니까 공모전에 부합하는 가치와 관련된 막 작품이 들고 올 때나 특히 또 저 같은 제가 했던 공모전 중 하나는 뭐 그런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이었는데 되게 초등학생 애들이 막 이걸 하자면 되게 고사리 같은 손이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막 귀엽게 포스터를 그려온 거 보면 되게 엄청 힐링이 되는 거예요. 네. 생각만 해도 귀엽다. 그 막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지하철 역사 이렇게 전시하고 이런 그 네. 그림 같은 것들. 네,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좀 힐링이 되고 그래도 좀 업무가 바쁜데 나는 그게 심사하는 과정이나 그거 서포트하는 과정도 되게 재미있었고. 심사나 이런 것들도 다 해서. 그러니까 심사를 이거 보통 전문가님들이 해주시는데 저희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뭐 그게 나중에 또 시상식에서 막 그게 시상식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막 초등학교 애들이 선생님 손잡고 막 오는 거예요. 무더기로. 네. 귀여워.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뭐랄까 공모전을 기획하는 건가? 네. 거죠 그러면. 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대학생들 같은 경우 유튜브에 공모전 하는데 되게 콘텐츠 킬러 되게 매번 다양하게 와요. 진짜 네. 핵인사들만 모인. 가장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그런 4달러를 패러디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연기를 안 하고 그 4달러 영상을 진짜 그 4달러 영상을 원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원본을 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편집해서 왔는데 재밌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서 좀 아쉬웠죠. 네. 궁금한데 공모전 당선되는 팁 이런 그러니까요. 궁금하시죠? 공모전 잘 되는 팁. 네네네. 근데 꼭 들어야 될 것 같죠. 근데 같이 계속 쭉 같이 심사해 주셨던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하자. 네. 이럴 것 같았어. 너무 좋다. 다음 주에 들을 얘기가 많아요. 좋네요. 오늘은 뭔가 이 홍보 담당자의 애환과 울분과 분노를 좀 들었고. 저 되게 다음 주 엄청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그 국정농단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네. 아까 말한 그 공모전 잘하는 팁 좀 듣고. 근데 제가 또 뭐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좀 다음 주 꼭 물어봐야지. 다음 주에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제 방금까지 그 포스터를 하나 만들다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청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꼭 물어봐야겠어요. 그래요? 네. 팟캐스트에서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네. 총회 슬로건 같은 거 뽑을 때 네. 네, 맞아요. 좋다. 이번에 사업하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다시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노력 말고 도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ew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